안녕하세요, 도자기입니다. 오늘은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려고 해요. 제가 바로 7월 말에 러시아어 인증 시험인 토르프를 1급을 봤었거든요. 그 결과가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 바로 합격입니다. 토르프 1급은 러시아어 인증 시험이죠. 그래서 총 5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고요. 그 중에서 66% 이상이 합격을 하던가 아니면은 4개가 66% 이상이고 1개가 60에서 65%까지가 합격으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.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좋은 점수로 합격을 해서 정말 기쁩니다. 그래서 저는 러시아어를 한 2년 반 정도? 지금까지 2년 반 정도 공부를 했었는데 2년 반을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한 건 아니고 몇 개월 동안 바빠서 못한 적도 있고 드문드문 할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바싹 할 때도 있었는데 제가 올해 상반기에 좀 꽂힌 게 있어서 토르프 1급 시험을 보기로 결심을 하고 한 3개월 정도 시험 준비를 해서 보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먼저 1개월은 혼자서 공부를 했고요. 그 다음에 나머지 2개월은 제가 알파벳부터 배우기 시작한 푸시킨하우스에서 시험 대비 수업을 들었습니다. 그 중에서 전 과목을 다 듣지는 않고 말하기와 쓰기 위주로 듣고 싶어서 그 원어민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고요. 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대면 수업이 많이 비활성화됐잖아요. 대신에 줌으로 학교에서도 막 수업을 하는데 푸시킨하우스에서도 줌으로 수업을 했어요. 인상 깊었던 건 선생님이 한국에 계시지 않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계셔서 블라디보스톡에서 실시간으로 줌으로 일주일에 2번 2시간씩 수업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푸시킨하우스 다니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도 바로 폐강인데요. 신청을 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으면 수업이 폐강이 돼서 제가 알파벳 떼고 그 다음 단계 떼고 2번째 단계로 가려고 했었는데 폐강이 돼서 아쉽게도 그 뒤로 학원을 다니지 못하고 인강으로만 들었었어요. 그런데 이번에도 폐강이 되면 어쩌나 막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저 말고 다른 2분이 푸시킨하우스 토르프 1급 준비를 수강을 해주셔서 함께 이 2달 동안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토르프 1급을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요. 일단 문법이 중요하죠. 러시아 문법. 공부해도 잘 모르겠는 문법. 격변화부터 동사의 상 등등 아직도 잘 모르겠는 문법이지만 이 차선상의 러시아어 집짓기 정말 문법이 잘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거를 토르프 준비하면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또 시험 보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복습하는 차원에서 또 보았습니다. 그 다음에는 이 토르프 1급 실전 모의고사 문제집이 총 이렇게 생긴 문제집이 5건 있는데요. 이렇게 5건 있는데 이거를 푸시킨하우스에서 2달 동안 수업을 하면서 5건을 모두 다 나갔습니다. 거의 일주일에 한 권씩 떼는 거였는데 사실 이 책은 모의고사 문제집이라서 각 영역에 1회차 문제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양이 많은 문제는 아니에요. 대신에 토르플이 참 러시아는 쉬운 게 없다라는 걸 토르플에서도 알려주는 시험이죠.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가지 영역이에요. 어휘, 문법, 이렇게 하나, 읽기, 듣기, 쓰기, 말하기인데 이게 제가 시험 봤을 때 시간표 받은 건데요. 거의 4시간 반 정도 시험을 봤습니다. 그래도 좀 인간미가 있다고 하는 거는 사전을 쓸 수가 있어요. 영어나 아니면 제가 예전에 독일어 시험도 봤었는데 독일어나 이런 거는 사전을 쓰지 못하게 하잖아요. 근데 대신에 러시아어 시험은 사전을 쓸 수 있는 그런 점은 좀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이 토르프를 보는 사람이라면 거의 모두가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 러시아어 한국어 사전
이 사전에 여기다가 이렇게 시험 볼 때는 빨리빨리 찾아야 되니까 알파벳을 붙여놓고 그 다음에 쓰기랑 읽기랑 그 다음에 말하기 중에서도 텍스트가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.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은 사전을 볼 수 있었어요. 근데 실제로 시험을 보니까 시험 시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전을 많이 찾을 수는 없고 정말 모르겠는데 좀 이 단어는 모르면 텍스트 해석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겠다 하는 그런 단어들 몇 개만 한 두세 번 정도 찾아보게 되더라고요. 근데 뭐 시험마다 난이도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려운 텍스트가 나오는 시험에서는 좀 더 사전을 많이 써야 되겠죠. 그래서 어휘 문법 영역은 뭐 그냥 이런 식으로 객관식 하는 거예요. 여기서 좀 많이 틀렸는데 그 다음에 읽기는 또 텍스트 주고 거기에 딸린 문제들 푸는 건데 어휘 문법이랑 읽기는 한국식 교육을 받은 분들이라면 잘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. 그리고 듣기까지도 괜찮았어요. 토로플 듣기 시험장에서 음질이 안 좋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시험을 봤던 푸시킨하우스에서는 음질이 괜찮았습니다. 그리고 같이 시험을 보는 사람도 그다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뭐 보통 평소에 학원에서 수업하는 강의실에서 보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실제로 수업을 들은 적도 있어서 그냥 좀 편안하게 볼 수 있었어요. 그 다음에 문제 쓰기와 말하기 영역이 있죠.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이 많고 저도 걱정이 많아서 학원 수업을 수강을 했었는데요. 말하기는 이 책도 유명하죠. 정 교수님의 토로플 1단계 말하기. 말하기가 크게 영역이 4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 영역이랑 두 번째 영역은 일상 회화예요. 뭐 예를 들어서 기차표를 끊는 상황이라든지 병원에 가서 여기가 아프세요. 약을 주세요. 이런 대화를 하는 첫 번째 문제는 한두 문장으로 대답을 하고 뭐 두 번째 문제는 뭐 3-4문장으로 좀 길게 대답을 풀어서 하면 돼요. 그리고 대망의 이 세 번째 문제가 있죠. 세 번째 문제는 텍스트를 좀 긴 텍스트가 있고 그 텍스트를 요약을 하고 거기에 딸린 뭐 2문제 정도를 또 대답을 하는 그런 문제인데 이게 또 문제죠. 그래서 일단 텍스트를 읽어야 되고요. 그래서 여기에서 사전을 쓸 수가 있어요. 말하기 시험인데. 그 다음에 그 텍스트를 자기의 말로 요약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이 텍스트에 나오는 문장을 뭐 그대로 쓰면 감점되는 게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러시아 문화에 대한 텍스트가 여기 모의고사 문제집에 많이 나와서 예를 들어 뭐 차이콥스키와의 만남 이런 거 되게 유명한 텍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도 다른 러시아 예술가에 관한 이야기들도 있어요. 그래서 그냥 좀 마음 편하게 읽으면 재밌을 수 있는 텍스트이지만 시험이라서 마음이 각박하게 읽을 수밖에 없겠죠. 근데 그래도 막 생전 관심도 없었던 뭐 주제, 뭐 경제 아니면은 여기 또 많이 나오는 게 생태학 이런 거거든요. 이런 거보다는 뭐 차이콥스키 이야기가 훨씬 좋죠. 그게 세 번째 말하기 문제고요. 네 번째는 이거는 주제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을 하는 건데 대부분 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또 쓰기에서 마지막 문제 편지 쓰기랑 거의 비슷해서 그 쓰기 마지막에 편지 쓰기를 그냥 말하기로 한다고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고 실제로 학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연습을 시키시더라고요. 그래서 뭐 자기소개 아니면은 내가 학업, 뭐 직업 그리고 제가 시험에서 나왔던 거는 최근에 봤던 뭐 공연이나 뭐 연극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평소에 공연이나 연극을 즐겨보는지 이런 게 쓰기에서 나왔는데 말하기에서는 특이하게 집을 팔 건데 내 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집의 가격을 제안을 하고 뭐 등등 그런 게 말하기 네 번째 문제로 나왔어요. 그 다음에 쓰기죠. 쓰기도 많이 어려워하시고 또 쓰기는 또 첨삭이 좀 필요한 거라서 이것도 많이 학원에서 지도를 받으시죠. 그래서 쓰기 첫 번째 문제도 말하기 첫 번째 문제랑 좀 비슷해요. 텍스트를 주고 그 텍스트를 요약을 하는 문제입니다. 그래서
이것도 자기만의 언어로 풀어서 요약을 해야 되죠. 그래서 이 첫 번째 텍스트 요약하기 문제에서도 당연히 사전을 쓰실 수 있어요. 제가 시험에서는 레닌그라드 동물원에 대해서 말하는 게 나왔어요. 그래서 이 토르플 시험을 내는 센터가 선생님 말로는 모스크바랑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다고 하는데, 푸시킨 하우스에서 나오는 시험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센터에서 내는 시험이라고 해요. 그래서인지 뭐 그거랑 상관없을 수도 있겠지만 시험에서 실제로 상트페테르부르크, 예전에 레닌그라드였죠. 레닌그라드 동물원에 대한 게 나왔어요. 첫 번째 문제로. 두 번째는 편지 쓰기죠.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, 당신은 모스크바에서 공부를 해서 다시 조국으로 돌아갔습니다. 러시아에서 만난 친구한테 조국에서의 당신의 삶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 친구를 초대하시오. 이런 거 편지 쓰기가 나오는데, 사실 편지 쓰기는 정해진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시고 그 안에서 내용만 살짝 바꾸면은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. 그래서 이렇게 요약하기 큰 거 한 문제랑 편지 쓰기 총 두 문제가 나오는데, 요약하기에서 시간이 워낙 많이 쓰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먼저 편지 쓰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약하기를 하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셔요. 그래야 한 문제를 통째로 날리는 일이 없기 때문에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 교수님 토르플 교재로 말하기 쓰기를 했었고, 특히 말하기는 여기에 나오는 거 달달달달 하면은, 특히 첫 번째, 두 번째 일상회화 관련된 문제는 큰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하지만 워낙 해야 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네, 러시아는 참 쉬운 게 없습니다. 그래서 네, 토르플 1급을 이렇게 봤고요. 그 다음에 토르플 1급은 가격이 비쌉니다. 푸시킨 하우스 기준으로는 18만 원을 주고 봤습니다. 그래도 좀 인간적이라고 생각되는 거는, 이 5가지 영역을 일단 다 맞아야 합격인데 그 중에서 몇 개 영역을 통과를 못하면은 재시험을 볼 수 있어요. 이 재시험제도 참 인간적이지 않습니까? 네,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러시아어 인증시험인 토르플 1급을 본 후기를 말씀드렸습니다. 무엇보다 저는 덕질을 위해서 제 마음대로 러시아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러시아어를 공부해야 된다는 건 절대로 아니고, 그냥 토르플 1급은 이런 시험이다 라는 정도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시간에는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